엘리자베스 1세의 행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점점 더 과감해져 갔습니다. (1577년) 엘리자베스는 이때 세계 일주를 앞두고 출발 준비 한창이었던 드레이크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 해적 배에 탄 거예요? 네. 왕이. 사실 여왕이 해적선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상상하기 쉽지 않죠. 엘리자베스는 처음 본 드레이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게 많은 상처를 안겨준 에스파냐 왕에게 기꺼이 원한을 갚으려 하오. 영어는 글래들리, 정말 기쁘게 원한을 갚아주려 하고. 여기서의 대화는 투자자와 사업가 사이의 대화죠. 즉 이제 이 항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자베스 자신과 사업가인 드레이크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스페인이랑 싸우는 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페인 함대에 최대한 피해를 줄 것을 여왕은 요청을 합니다. 드레이크랑 목표가 딱 같네요. 그렇죠. 둘 다 스페인이 싫고 돈도 벌고 싶고 이 목표가 딱 일치했죠. 이제 해적왕의 항해는 엘리자베스의 명을 받드는 일종의 애국 활동이 된 것입니다. 여왕의 배웅으로 기세등등하게 항해를 떠난 드레이크. 그리고 항해를 떠난 지 한 10달 정도 됐는데요. 지금의 페루 지역을 지날 때 마닐라를 향하고 있는 스페인 무역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배가 금은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에쿠아도르 지역인데요. 이 에쿠아도르 지역에서 드디어 이 배를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사로잡았던 배의 이름이 바로 카카푸에고호였죠. 이 배는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배에는 은만 26톤, 그리고 화폐와 장식품 등이 담긴 상자가 13상자, 그리고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가 가득해 있어요. 보물선이네요. 말 그대로 보물선이죠. 이거를 옮겨 실는 데만 자그만치 6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레이크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타로 드레이크가 지금의 눈으로 보면 되게 호탕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 스페인의 무역선 카카푸에고호를 약탈한 드레이크는 선장에게 이것을 써서 줬다고 한다. 무엇이었을까요? 그 약탈한 선장에게 준 거예요? 네. 약탈한 선장에게 뭘 써서 줬어요. 미안하다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과문? 정답. 정답. 그냥 사인. 사인. 내가 드레이크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밑에 날짜랑. 날짜랑. 땡. 사실 저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땡. 아 새로운. 이거 어렵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지금 건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뭘 많이 써줬어요. 이 목록을 길게 1, 2, 3, 4 이렇게 번호를 적어가면서 뭘 길게 써줬어요. 정답. 정답. 그 약탈한 거를 쭉 쓴 거 아니에요? 이게 정답. 그게 왜 본국 가서 살 일이에요? 그게 왜 기분이 좋지? 기분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지? 선장이 돌아갔을 때 책임 추궁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네. 혹시 네가 횡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훔쳐간 그 물품의 목록을 적어서 줬다고 합니다. 아, 너 드레이크한테 당한 거야? 그런도 말만하지. 그러니까. 아유, 야, 목숨이 살아온 게 어디야? 야, 이러면서. 무서웠지? 이렇게 그런 되는 면도 있는 거구나. 거죠. 거네. 매번 있는 일은 아니고 드레이크의 수많은 약탈 중 이름이 남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호탕한 행위를 했다고 하죠. 이후 드레이크는 2년 7개월에 세계 일주를 무사히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가져온 보물의 양은 얼마나 됐을까요? 사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정확한 이 액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왕과 드레이크 단 둘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는데 당시 영국에 와 있던 스페인 대사가 이제 본국에 드레이크가 약 150만 페소 정도 그 물건을 우리로부터 훔쳐왔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페인 왕 엄청 수많은 금은보화를 다 뺏겼어. 맞아. 가만히 있어요? 드레이크가 엄청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정말 영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스페인으로 드레이크를 보내든지 아니면 여기서 처형시켜서 목을 내놓든지 해라.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드레이크의 항해 후 스페인의 거센 항의를 받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적 드레이크를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더 보란 듯이 네. 나는 스페인이 잘 안 되는 게 좋기 때문에 드레이크를 막 보란 듯이 승진을 시켜요. 네. 어떻게 승진했을까요? 어떡해요? 대해적으로 만들어지나요? 해군 그렇지. 제독으로 진짜 만드는 거 아니야? 장군으로. 해적은 약간 좀 사람들의 인식이 네. 존엄한 지위가 아니잖아요. 네. 뭔가 좀 그럴싸한 자기 같은 걸 주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답을 도출해냈어요. 그를 귀족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 귀족으로. 1581년 4월 엘리자베스는 또 한 번 드레이크의 배에 올라서 원래 기사 자기 줄 때 아시죠? 이렇게 딱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결혼 문제에 협의하려고 프랑스 대사가 와 있었는데 같이 이 배에 탔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부탁을 해서 드레이크에게 기사 자기를 주는 그 행위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즉, 이 드레이크의 해적지를 프랑스도 암묵적으로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되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였다고 와. 말할 수 있겠죠. 펠리페 2세의 자존심이 정말 상할 대로 상했겠죠. 되게 창피했겠다. 그래서 펠리페는 당장 다음해 1582년에 영국을 침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앞서 말했듯이 스페인은 당시 유럽의 최강대국이었는데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스페인이었지만 당장 다음해 침공을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펠리페 2세가 영국 침공을 바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날씨가 안 좋았어.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아요. 정답. 예. 아직 그 프랑스랑 싸우고 있어서 네. 자기 군대를 나름대 좀 힘을 쓰고 있는 건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국가의 전쟁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게 당시 스페인 제국의 그 전 세계에 걸친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아메리카의 식민지,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에 흩어진 식민지가 다 스페인, 포르투갈 왕국의 식민지였던 것이죠. 스페인은 이 거대한 제국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거기서 많은 수입도 거뒀겠지만 이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는 비용도 정말 만만치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먼 곳까지 원정대를 보내는 건 정말 당시로선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이때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려고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의 도발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1585년 영국이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을 지원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엘리자베스는 스페인 싫어하는 거 펠리페가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대단한데? 식민지 약탈에 네덜란드 전쟁 지원까지 스페인은 이제 영국 때문에 거의 뭐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1586년 3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전쟁을 결심하고 그리고 교황에게 영국 침공을 공식적으로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